그런데 엄마, 이제 아버지의 재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계시니 우리가 나서서 처리해야죠. 현수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잖니. 그런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 형,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민수야, 현실을 직시해야 해. 아버지가 언제 회복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해.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혜.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그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가슴속에 담고 살아왔죠. 남편과 두 아들, 그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나의 세상이었어요. 나는 평범한 아내였고 사랑하는 두 아들의 엄마였어요. 가족을 위해 살았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었죠. 남편은 언제나 나의 버팀목이었고 두 아들은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치매로 병원에 누워 계시고 나는 홀로 남아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세월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기억들, 그리고 나 자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게 된 현재의 선택들에 대해 말이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주시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나이 26 꽃다운 나이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당신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죠. 따스한 햇살이 나를 비추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눈앞에 당신만이 보였죠.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손에 쥔 몇 푼의 돈밖에 없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둘의 눈 속에는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지요. 그때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날 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끝없는 길을 함께 걷기로 했지요. 그때의 나는 참으로 순수하고 모든 게 가능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빛나 보였고 그 빛은 우리를 항상 지켜줄 것만 같았죠. 현수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이 온통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나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우리는 현수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수가 처음으로 걸음을 떼던 날 남편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며 사진을 찍었고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해 뒤 민수가 우리에게 왔어요. 민수는 현수와는 또 다른 빛을 우리 가정에 가져다 주었지요. 민수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의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어요. 현수와 민수, 우리 두 아들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한 아이는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아이였고 다른 아이는 감정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아이였죠. 우리는 그들을 똑같이 사랑했고 각자의 길을 응원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당신은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기와 성실함 덕분에 결국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늘 말했죠. 가족이 나를 믿고 지켜봐 주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나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남편은 항상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삶의 가치와 원칙을 몸소 보여주었죠. 현수는 강직하고 성실하게 자라났고 언제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의 성공적인 모습과 강한 의지는 현수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는 남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노력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어요. 민수는 좀 달랐어요. 그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아이였죠. 남편은 민수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주었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도록 응원했어요. 민수는 당신의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에서 큰 용기를 얻었죠. 남편은 언제나 아이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현수에게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민수에게는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가르쳤지요. 그들은 모두 남편을 닮고 싶어 했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마음과 부드러운 성품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고 차분한 아이였지요. 그리고 민수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예술가가 되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나는 그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더없이 소중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울고 서로를 격려하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성장했지요. 나는 그 모든 시간이 감사했고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현수는 항상 일에 열중하는 아이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는 늘 성실했고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수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수아는 현수가 일하는 팀에 새로 합류한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녀는 똑똑하고 밝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여자였죠. 현수는 처음에는 그저 회사 동료로서 그녀를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점점 커져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회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현수는 수아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현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어요. 현수는 수아와 함께할 때마다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결심했어요. 수아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겠다고. 현수는 수아에게 진심을 다해 청혼했고 수아는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한 행복한 날이었죠. 나는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며 현수가 수아와 함께 행복해지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렇게 내 아들은 자신의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그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길 기도했지요. 몇 해 전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요.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서류가 어디 갔지? 아, 이게 아닌데. 분명 여기 있었는데. 여보,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서류, 그 중요한 서류가 안 보여. 내가 분명 여기다 두었는데. 어떤 서류 말이에요? 지난번에 책장에 넣어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맞아. 내가 그걸 왜 잊었을까? 정말 이상하네.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는 건가 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서 점점 불안해졌어요. 아, 미안해.
내가 왜 이러지? 손이 말을 안 듣네. 괜찮아요,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아주 간단한 것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와의 대화에서 혼란스러워했지요. 정혜야,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 정원이에요. 여보, 자주 산책하던 곳이잖아요. 아, 그렇지, 미안해. 나는 갑자기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 그제서야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나와 함께 지내온 이곳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나는 남편이 그저 일시적인 피로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여사님, 남편분은 초기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가 점차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에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그 단어가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나는 당신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후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기억들, 시간들, 그리고 남편과 나의 일상까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남편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나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남편이 병에 걸리고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변했어요. 남편은 나와 아이들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 병이 당신을 점점 멀리 데려가고 있었지요. 나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저는 지켜주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지켜주고 싶었어요. 병원의 아들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엄마, 아버지 상태는 좀 어떠세요? 여전히 같은 상태야. 의사 선생님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하셔. 아버지가 하루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데 엄마 이제 아버지의 재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계시니 우리가 나서서 처리해야죠. 현수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잖니. 그런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 형,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정말 내가 사람이야? 민수야, 감정적으로 나올 필요 없어. 아버지가 언제 회복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 엄마도 우리와 함께 안정적으로 지내셔야 해. 어머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도련님,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요. 형, 너 정말 이기적이야. 지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재산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계신 동안에도 가정은 유지돼야 하고 엄마도 생활을 이어가야지. 그게 틀렸니? 엄마, 형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형이 하는 일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현수가 엄마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기도 해. 내 형도 나름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니. 아니에요. 엄마, 형은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민수야, 내 말도 이해해. 하지만 형의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모두가 더 힘들어질 거야. 엄마, 형이 하려는 건 우리가 힘들어질까봐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방식대로 관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병원에 계시면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돼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세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아니야, 현수야. 이곳에서 내 아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집을 떠나기 어렵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결정이에요. 엄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안드리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형! 엄마의 선택은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야? 민수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머니도 나와 함께 지내는 게 더 안전하고 편하실 거야. 정말이야? 형이 말하는 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형 자신을 위한 거잖아. 형은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얘들아, 제발 서로 다투지 말아라. 엄마, 형과 형수님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만 정리되면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자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 현수가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형, 엄마에게 진실을 말해. 형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현수야, 너 정말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니? 아니에요. 엄마, 그건 그냥 순간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엄마, 형의 진심을 이제 아셨죠? 형이 어머니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릴 사람 같아요. 그래, 민수야, 내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큰아들 현수와 그의 아내 수아와는 더 이상 가까이 지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나와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그들을 멀리하기로 결심했죠. 나는 남편을 지키고 싶었고 그를 마지막까지 내 곁에 두고 싶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힘들어하시고 저랑 같이 지내요. 아버지도 우리 집으로 모셔오고 더 이상 형 내외의 얘기로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 민수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너와 함께라면 아버지를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아직도 큰아들 내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 형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잘 모시고 엄마도 힘들지 않게 지내는 거죠. 나도 이제 엄마와 아버지를 지키는 데 집중할게요. 민수는 나의 작은 빛이었어요. 그는 항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나는 그와 함께라면 남편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작은 마을에서 민수와 함께 지내며 남편을 돌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현수와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구지? 이곳에 우리를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엄마, 수아랑 저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현수와 수아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나와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그들을 다시 그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죠. 무슨 일로 왔니? 현수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랑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 욕심이 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속을 보이더군요. 엄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온 이유는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고 수아랑 저도 힘들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내가 말하는 사과니? 현수야! 진심으로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 재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온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엄마랑 아버지한테도 나쁜 마음은 없어요. 어머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잘할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돈이라니.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내가 한 행동을 잊으라고? 그때도 내가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형수님 여기까지 와서 또 돈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걸 잊고 재산 얘기부터 하다니 정말로 한심하네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나는 남편과 민수를 지켜야 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죠. 이제 그만 돌아가라.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마.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다. 엄마, 죄송합니다. 나는 그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은 너무나 깊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죠. 이제 나는 남편과 민수만이 나의 전부라고 결심했어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수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열정을 존중하며 지켜보았죠. 인생은 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고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인생은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을 소중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